2025년 12월 말에 중국에서 현지 발매된 중국 그레이트 월합이 1대48 스케일 F16i 수파 부품 다듬기 라이브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주요 부품 위주로 다듬고 목공요표가 마스킹 테이프로 가조립할 예정이고요. 부품 다듬으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장단점을 이야기할 예정인데 뒷부분에서 이제 총평을 내릴 예정이고 라이브 방송 끝나고 편집본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편집본이 올라간다면 시간 관계상 짧게 네, 짧게 편집해도 1시간인데 하여튼 짧게 편집해서 전체 공개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편집본에서는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점 다들 아시죠? 짧게 편집해서 1시간입니다. 네, 모든 내용을 넣으면 1시간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기를 짧게 편집해야 되니까 이 제품의 이제 품질 관련 전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라이브 본방 시간 엄수하시거나 네, 쿠거 모델링 클럽 멤버 가입하시고 저를 한 달에 한 번씩 조금씩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라이브 방송 재시청 무한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 가입해 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키트보 느낀 점 일단 플라스틱 재질은 단단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은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리장 합의 키트 한 번이라도 다듬어 보신 분이라면 네. 어떤 재질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완전히 뭐 단단한 정도는 아니고 부품 다듬기 적절한 정도의 단단함. 제가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무른 거는 조금 저는 좀 싫어하는 편인데. 자, 그리고 패널라인 리벳 아주 샤프합니다. 음, 이전 만리장성에 비해 에어로 키트보다 많이 샤프해졌어요. 눈에 띄게 많이 샤프해져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고요. 그다음에 런너 게이트 깔끔한 편이긴 하지만은 지저분한 런너 게이트도 좀 있었고 그리고 언더 게이트가 있지만 이 언더 게이트도 좀 투박합니다. 그래서 사포질은 필수. 네, 그리고 밀핀 자국이 지느러미도 조금 있었고요. 자, 그리고 사출 상태를 보면 패널 라인하고 립에 하고 연동이 되는 건데 보이는 부분의 그 부품 표면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만리장성 합의가 발매한 에어로 키트 중에서 부품 표면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네, 시간을 들여서 좀 랩핑 작업을 좀 했다는 거고 그런데 보이는 면만 부품 측면하고 반대면은 지저분한 편이다. 네. 타면은 그렇지 않죠. 부품 측면 조립해서 안 보이는 안쪽 면까지 깔끔하게 가공을 해가지고 사출하는 편인데 만리장갑은 거기까지는 아니다. 네. 그리고 파팅 라인과 오프셋이 좀 거친 부분이 있어서 사포질은 좀 해주셔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프로포션. 이 프로포션은 3D 프린팅 샘플하고 그다음에 그 작년에 전일본 모형 호비쇼에서 시사출 조립품이 공개됐었는데 그거 가지고 보셨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하셨을 겁니다. 네. 프로포션 not bad. 뭐 괜찮다. 네. 아주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아이 몹쓸 물건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프로포션 관련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른 키트에서는 없는 또 이거는 그냥 그 눈에 띄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키트 박스에 새겨진 문구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네, 이세리에. 네, 이세리에를 이스라엘로 수정을 했는데 보시면 요거 있던 거. 이스라엘. 이거 수정됐어요. 원래는 이스라엘리 에어포스입니다. 정식 명칭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스라엘 에어포스인 것 같다고 검색을 해보면 이스라엘리 에어포스라고 나와요. 공식 명칭이. 근데 뭐 이스라엘 에어포스나 이스라엘리 에어포스나 뭐 아니면 IDF 이스라엘 디펜스 포스 뭐 그것도 공식 명칭이 한데 하여튼간 요 이스라엘 그 오류가 있던 걸 수정을 했는데 얘는 수정을 했는데 이것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왜 수정을 안 했지? 응? 응?
이게 그 오류 수정하기 전에 이 앞부분도 똑같은 그 모타로 돼 있어가지고 그때 맨 처음에 그 제품 정보 공개할 때 공개한 그 박스 아트 이미지도 이 세리하고 앞부분도 이렇게 돼 있는데 앞부분만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측면도 여기도 이 세리에 이거는 좀 그렇지 않나. 꼭 그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 스포츠 경기 해가지고 1, 2, 3등 메달 주고 나서 국가 딱 하는데 해당 국가가 딴 나라 국가로 국기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잖아. 그거는 엄청난 그 신뢰지. 응? 응? 안녕하세요, 조은기님 어서 오십시오. 뭐 이런 걸 틀리면 어떻게? 아니 뭐, 뭐 A하고 E가 앞뒤가 바뀔 수는 있는데, 그거는 충분히 검수할 수 있잖아. 인쇄 들어가기 전에. 근데 왜, 여기 인쇄 들수나하고, 여기는 왜 수정을 안 하는 거야? 이 세리에 그대로 놔두고. 어? 뭐야? 어? 어? 설명서도 이스라엘 돼 있고, 여기도 가이드도 그런가? 아무튼, 이런 것들은 조금, 어, 결제하시는 분의 자질을 조금 의심스럽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런 거 있다는 거. 그래서 재판 일단 뭐 인쇄를 해놨으니까 이거 오류가 있는 건 그대로 쓰고 다음번 뭐 재판할 때는 수정을 해서 다시 인쇄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좀 헛웃음이 나왔는데, 네, 아무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지금까지 그레이트 월 합의가 발매한 에어로 신규명 키트를 한번 쑥 한번 살펴보면 최근 한 2년 동안 발매한 거. 음, 그렇죠. 어, 어, 오타가 지금 어이없는 오타가 나가지고. 자, 그래서 2023년 6월 달에 네, 1대48 F14B 탐캣입니다. 맘캣이 아니고. 가지고 요 키트도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발매된 신구매 키트여가지고 구입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그 다음에 2024년 3월에는 1대48 AT&C 썬더볼트 2가 완전 신구매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그해 11월에 1대144 스케일 C130 허큘리스, 요게 신구명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대72 AT&C가 또 신구명으로 나왔고, 그리고 지금 오늘 리뷰한 요 키트가 작년 7월 달에 중국 상하이 모델 호비쇼에서 3D 프린팅 샘플이 공개가 됐습니다. 캐노피 부분 빼고 기술부터 사출사서 해가지고 그 본체가 3D 프린팅 그 덩어리 하나로 해가지고 프린팅 해가지고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리고 12월 말에 네, 중국 현지 지금 판매된 거를 제가 이제 직구해가지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작년 2025년 3월에 요거 3월에 AT&C 신규명을 발매하고 나서 그 이후로 완전 신규명 에어로 소식이 그동안 없었거든요. 조용했어요. 그냥 바레이션 소식만 좀 있었고 완전 신규명 소식이 없어가지고 2025년 하반기에는 하나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전일본 모형 호비쇼가 또 있잖아요.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있었죠. 기존 제품들로만 부수를 채울 것인가 이렇게 궁금했는데 7월 달에 이렇게 소식이 올라왔었죠. 네, 그래가지고 3D 프린터로 출력한 샘플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정보가 올라왔고 작년 전일본 모형 호비쇼에서 시사출 런너와 시사출 조립 사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키트는 지금 만리장성합의 첫 번째 F16 키트입니다. 음, 이 이후로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 발매할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요게 지금 갤럭시 모델에서 만든 마스킹 실이에요. 음, 만리장성 합의하고 협업을 예전부터 하고 있는 메이커인데, 요게 또 좀 특이합니다. 딱 봐도, 어? 캐노피, 복자형 캐노피, 마스킹 실이잖아요. 이 기분인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특이하게도, 특이하게도, 어, 스텝 18을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아웃보드, 인사이드, 이렇게 돼 있어요.
보통은 캐노피의 바깥쪽 면을 마스킹할 수 있는 마스킹 실을 넣어주는데 마리장성 합의는 안쪽도 마스킹할 수 있는 마스킹 실을 넣어줬습니다. 이거는 좀 드문 경우예요. 발매품에서도 이렇게까지 넣어주는 메이커는 또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네. 저맨 처음에 이 기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이 기분을 넣어주는데, 인사이드?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까지 이제 마스킹할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마스킹 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도 잠깐 살짝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 수파 말리던 합의 키트만 살펴본 게 아니고요. 타미야 거하고 키네틱 신금형 MLU 그 키트도 네 꺼내서 여기 지금 키네틱 거거든요. 네, 이거는 말레이시아 합의 거고 이런 것들을 좀 꺼내서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 데칼 말씀드렸네. 자, 요 데칼입니다. 이렇게 밀봉 상태는 아니고 데칼 두 장이 들어 있고요. 이것도 갤럭시 모델에서 인쇄한 데칼로 보여집니다. 네, 마킹 4종이 들어갔고 인쇄 품질은 보통, 네, 보통. 음, 음. 기본 데이터 데칼 있고 그다음에 전방 계기판하고 좌우 콘솔 데칼에 무장 데이터 데칼 쭉 있습니다. 네. 그래서 데칼 보호를 위한 트레이싱지 이렇게 좀 들어 있고요. 좋은 쪽으로 할 얘기가 많아야 되는데 이 이전에 리뷰했던 게 타미야 1D70 F14D 탐캣이었죠.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네 키트예요. 역체감 진짜 오지게 하는 역체감 오지게 하는 키트입니다, 진짜 이거. 아, 이럴 때마다 현타 와요. 이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음. 기술 에이돔에 바로 요거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좀 AOA 프로브라고 말씀드렸죠. 앵글 오브 어택 프로브. 여기가 접착 가이드입니다. 그냥 패널 라인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보통 같으면 마이너스 몰드로 해가지고 그 AOA 프로브의 접착 가이드가 이렇게 들어가도록 세팅을 해놓잖아요. 근데 얘는 패널 라인으로 약하게 돼 있어요. 또 얕게 새겨져 있어요. 이거는 좀 안 좋은 접착 가이드 설계입니다. 어. 왜냐하면 이렇게 해놓으면 누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양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 AOA 프로브 접착 각도가 변해요. 그 비행기에서 기수 부분이 진짜 얼굴이잖아요. 조종석하고 포함해가지고 거기 피토관, 뭐 AOA 프로브까지 갈 필요도 없다. 피토관 이 각도만 조금만 어긋나도 되게 지저분하고 안 이뻐 보이거든요. 저도 비행기 만들 때 프로브, 피토관 이런 것들은 각도 휘어지지 않게 하려고 되게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음, 너무 잘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부품을 붙이는데 이렇게 패널 라인으로만 그리고 이렇게 해놓으면 또 접착제 떡칠하기 쉽습니다. 초보이신 분들은. 음. 이거는 이 키트를 이제 만드는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완전 메이커 입장에서 만든 부품 설계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존나 열받는데 AOA 프로브 분할되어 있어서 좋아했는데 AOA 프로브 부품을 보는 순간 12번 부품이에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이거. 저는 이거 프리뷰 영상 찍다가 미성형인 줄 알았어요. 숏샷. 끝부분까지 다 사출이 안 돼서 이거 뭐야? 왜 이렇게 짧아? 그래서 요게 런너 한 벌이 더 있는데 그 런너도 똑같이 요 짧은 길이로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벌 모두 AOA 프로브 길이가 짧아요.
아니, 이렇게 따로, 그러니까 여기다가 함께 에어웨이 프로브를 사출한다면 길이가 좀 짧고 좀 뭉툭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앞에서 리뷰했던 그 타미야 1D72 F14D 기수 부품을 보면 걔네도 다른 프로브는 분할했는데 에어웨이 프로브는 분할하지 않아죠. 길이가 좀 짧게 나왔어요. 그거는 이해를 해요. 따로 분할을 안 했으니까. 기수 부품하고 사출을 해서 제대로 사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너네들은 따로 분할을 했잖아, 이렇게. 따로 분할을 했는데 길이를 이따위로 한다고? F16 처음 봐? 어? 이것보다 두 배는 더 길어져야 됩니다. 그냥 대놓고 별명을 쓰란 얘기네? 응? 응. 메이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네. 음. 물론 저는 집에 또 에어웨이 프로브 별명품이 있습니다만,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측면 격벽 앞부분에 좌우 콘솔, 바로 옆에 있는 좌우 콘솔을 분할 안 했고, 그 다음에 후방 격벽, 러더 페달, 조종간하고 스로틀 분할했고, 그리고 좌우 콘솔하고 전방기 입은 또 키트 데칼 좀 전에 보여드렸죠? 키트 데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가조립을 해보니까 이 전방석이 후방 격벽에 접착 가이드는 약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음. 후방석이 후방 격벽 부품. 네, 요거는 네, 무리 없이 이렇게 딱 안정적으로 들어가요. 어, 어. 깔끔하게 뒷면에 딱 맞닿습니다. 유격도 없고. 네, 그대로 접착을 해주시면 되는데 전방석의 후방 격벽은 어, 네, 잘 들어간 것 같지만 네, 요렇게 네, 조금 앞으로 좀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요거 좀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를 조절을 해야 나중에 사출 좌석 세팅할 때 조금 더 유리한 조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접착 가이드 조금만 다듬어 주면은 뒷부분에 딱 밀착이 되도록 앞으로 이렇게 좀 나와 있잖아요. 숙여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 뒷부분에 딱 음, 음, 접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단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좌우 콘솔, 좌우 콘솔 분할하지 않은 거 이게 좀 있고요. 자 그리고 요 조종수 바스터브는 동체 상부 부품, 하부 부품이 아니라 동체 상부 부품에 이렇게 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조립은 잘 돼요. 네, 안정적으로 잘 됩니다. 잘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잘 붙이시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 저는 이렇게 좀 잘 들어가고, 목공유 풀로 한 다음에 좀 많이 좀 발랐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사줄 자석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이 조종석 바스터브 뒷부분이 이렇게 주저앉는 거를, 이렇게 빠지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어, 목공용 풀로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여기 지금 사주자서 접착 가이드 쪽에 정확하게 넣기 위해서 네, 그 높이 세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사주자서 넣다가 네, 이제 목공용 풀이 이제 힘을 버티지 못해서 이렇게 좀 빠진 건데 모형의 접착 가이드로 붙이더라도 제대로 접착을 안 하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접착을 한 다음에 뭔가 좀 프라판이라든지 뭔가 좀 보강을 해서 나중에 동체 상하부 접착한 다음에 조영석 바스터브가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려 들어가면 네, 큰일이 납니다. 음, 저는 당연히 동체 하부 부품의 안쪽 면이 지탱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움직이더라고요. 네, 뭐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하면은 네, 이 상태로 접착을 할 수가 있는데
눌러보면 더 들어가요. 네, 확실하게 네, 정 위치에 접착을 한 다음에 동체 상하부 접착하고 사줄 자석 세팅할 때 너무 큰 힘으로 누르지 않는다. 이렇게 좀 하시면 조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방석이 전방 계기판하고 후방석이 후방 계기판입니다. 일단 전방석에 전방 계기판 두 종류가 들어있고 후방석에 전방 계기판 한 종류만 들어있는데 일단은 요게 지금 J13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A11번 부품입니다. 딱 보면 거의 똑같아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차이점이 있더라고. 일단 요거 튀어나온 부분, 요게 UFC라고 하는데 업프런트 컨트롤러. 그러니까 허드 바로 밑에 있는 버튼류 뭐 있어가지고 막 누르는 네, 금방 뭐 아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의 그 높이가 좀 달라요. 얘가 좀 낮죠. 네, 이 부분 두께가 약간 얕죠. 얘는 조금 길고 그 다음에 왼쪽 정면에 그 멀티 펑션 디스플레이가 두 개 있고 그리고 여기 왼쪽 위에 보면 여기도 하나 뭐가 있는데 지금 요거는 기본적인 F16의 전방 계기판인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스라엘 버전 애들은 또 여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뭐였더라? 무슨 뭐 레이더 워닝 아, RH, RHAW 스코프. 음, RHAW 스코프 대신에 수파는 여기 그냥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다. 네. 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세부 디테일이 거의 같은데 요 두 곳만 조금 디테일이 다릅니다. 네. 그리고 후방석 이게 전방 계기판은 거의 같은 것 같고요. 다른 버전하고. 네. 이렇게 좀 되어 있다는 거. 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분할하지 않은 게 좌우 콘솔이잖아요. 여기 좌우 콘솔. 네. 분명히 말리전 하비가 F16의 다른 바리에이션을 발매를 할 텐데 왜 좌우 콘솔을 분할하지 않았는지 그게 조금 의문입니다. 아, 에듀드처럼 세부 디테일이 다른 부분을 다 재현을 할 건지 어, 금형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 뭐 더 좋겠지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지금 새겨져 있는 좌우 콘솔 디테일을 한번 비교를 해봤거든요. 수파 제 자료집이 있어가지고 근데 수파의 좌우 콘솔 디테일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습니다. 싱크로율이 60에서 70% 정도밖에 안 돼요. 음, 음. 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스로틀 조종관 접착 가이드가 뚫려 있는데 새겨져 있는데 깊이가 좀 얕은 편입니다. 이런 게 지금 타미야하고 부품 설계가 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타미야 같은 경우는 접착 각도, 누가 조립하더라도 접착 각도를 설계자의 의도대로 붙일 수 있도록 좀 부품 설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하는데 만리장성 합의는 그냥 고전적인 방법을 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 게다가 접착 가이드 깊이도 얕은 편입니다. 특히 조종관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스로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접착제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좀 접착 각도가 좀 변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네, 타미야라면 좀 다르게 좀 설계를 했겠죠. 진짜 든든하게 설계를 해가지고 신경 쓰지 않도록 만들 텐데 말리정 하면은 그런 거는 좀 센스가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 바로 옆에 있는 좌우 콘솔을 분할하지 않았지만 앞쪽에 있는 콘솔은 분할을 했잖아요 네 군데. 음. 그런데 요 웃기게도 요 분할한 앞부분의 좌우 콘솔의 실기와의 싱크로율은 80에서 90% 정도 됩니다. 분할하지 않은 좌우 콘솔보다 더 좋아요. 단점이라면 요 그 부품 두께? 네, 요게 좀 생각보다는 두껍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측면 격벽 부분도 있는데 자, 일단 뭐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전방 후방 섞여 있을 텐데 분할이 되어 있고 세부 디테일이 아주 샤프하죠. 여기까지는 좋은데
이 그 후방석의 오른쪽 측면 격벽 디테일은 F16i 수파하고 좀 다릅니다. 음, 후방석 거니까 얘인가? 얘 전방석이고 얘인가 보다. 어, 얘네요. 얘 디테일은 전방석하고 좀 다르더라고, 수파는. 그런데 그냥 똑같이 좀 새겨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16 실기 보시면 이렇게 좀 단차가 있는 패널이 붙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쪽도 그렇고, 그죠? 어, 두꺼운 패널이 덧대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새겨져 있는 건 되게 샤프하게 보이지만 실기처럼 그 단차를 재현하지는 못했어요. 좀 더 두껍게, 단차가 좀 두껍게 재현이 되어야 되는데, 마리즘 화비는 좀 얕게, 예, 예, 샤프해 보이긴 하지만, 실기는 이 단차보다는 더 큽니다. 조종소 위치가 지금 오른쪽이 이제 가운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종관을 잡게 되면 이 손 뒷부분, 팔꿈치 쪽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그 암 레스트가 있는데 암 레스트 부품을 생략을 했어요. 한 뒤쪽 요쯤이 있을 거야. 후방석도 그렇고. 참고로 미니비스는 그런 암 레스트 부품이 있습니다. 음, 음. 경쟁사는 그 부분이 들어있다. 음, 됐고, 그다음에 전방 계기판, 그다음에 후방 계기판. 러더 페달 부품은 조립을 안 할게요. 네, 좀 이따 이제 주동석 피규어 그거를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음, 그래서 이렇게 조립이 됩니다. 조립성은 좋은 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전방석 후방 격벽 요것만 좀 접착 가이드 조절해가지고 뒷부분에 뒷면에 딱 닿도록 조절을 해주면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조립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쉽게 잘 됩니다. 물론 타미야보다는 네, 뭐 아주 접착 가이드 설계가 단단하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 스타일. 네, 옛날 스타일이어서 네, 글레어 쉴드. 네, 글레어 쉴드 말씀드릴게요. 글레어 쉴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씨,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예,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자, 일단 먼지 털고, 자, 동체 상부하고 함께 사출을 했습니다. 분할하지 않고 사출을 했어요. 네, 전방석, 후방석 모두 글레어 쉴드를 뭐 거기까지는 뭐 좋다고 생각해요. 이 언더컷 때문에 뭐 좀 그 형상이 뜯겨져 나가는 부분은 없으니까. 네, 우연찮게도. 그래서 이제 동체 상부하 부품하고 함께 사출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음, 프로포션하고 세부 디테일 둘 다 안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는지 전 진짜 이해가 좀 안 돼요. 일단 전방석 글레어 실드부터 봅시다. 음.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죠? 전방석 글레어 실드의 형상이 좋아 보이기는 하는데 측면에서 보기 시작하면 안 좋아집니다. 네. 음. 그리고 글레어 실드 측면에 뚫려 있는 방열구 요거 있잖아요. 위치하고 형상이 조금 오류가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측면이 한번 이렇게 꺾이잖아요. 특히 이제 앞부분이 좀 이상해요. 앞부분이 이상해. 응? 앞부분이 이상해. 이거는 뭐 제가 그냥 말로 얘기할 게 아니라 실기 사진을 보면 돼.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에요. 많이들 보셨을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전방에서 봤을 때, 네, 비슷한 각도로 하면 크게 뭐, 네, 어색함이 없죠? 네, 크게 좀 어색함이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좀 뒤쪽에선 조금 이상할 거예요. 실기는 뒤쪽으로 가면서 요, 요 부분이 이렇게 가는 부분이 직선이라 좀 넓어지잖아요. 네, 만리성 합의는 안 넓어져요.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냥 만리정도 합의는 요 라인이, 네, 요 라인이 거의 일직선이에요. 근데 지금 실기는 뒤쪽으로 갈수록 요 양쪽 꺾여지는 이 부분이 좀 넓잖아요. 정면에서 아주 미묘하게 넓잖아요. 어. 그거는 못 잡았는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글레어 실드 형상이 좋은 자료집을 놓고 왜 씨, 이럴 때 쓰라고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응? 응, 응. 레이드 겁니다. 레이드어 퍼블리케이션스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절판 드리기 전에 꼭 구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집. 음. 어떤 포인트가 틀렸냐면 그래서 되게 기수 부분이 되게 보기가 싫어져요. 틀려가지고 측면에서 본 거? 여기 또 사진이 또 괜찮은 게 또 없나? 아, 또 그렇네. 그러면 초기형 바이퍼 여기 있을 텐데. 음, 요겁니다, 요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좀 좁아져요. 요 라인이. 응? 요 라인이 좁아지는데 어때요? 응? 비슷한 각도로 이렇게 딱 꺾어서 보면 응? 특징을 잘 잡은 것 같아? 응? 제 눈엔 전혀 아니거든요. 어, 제 눈엔 전혀 아니. 특징을 전혀 잡지를 못했어요. 음,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기가 싫어지는 거죠. 배출구 위치 뭐 오류가 있긴 한데 그거는 둘째치고 전체적인 이 글레어 실드 형상을 제대로 네, 하지는 못했어요. 이게 뭐 F16i 뭐 고유한 특징도 아니고 F16이라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인데 보기도 쉽고 찾기도 쉬운 디테일인데 왜 틀렸는지 음, 음. 그게 좀 아쉬웠어요. 네. 게다가 전방석 글레어 쉴드만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후방석 글레어 쉴드는 더 가관입니다. 음. 더 안 좋아요. 후방석 글레어 쉴드 형상. 와. 예전에 그 아카데미 1대 32도 좀 문제가 있었죠? 전방석 후방석 다? 네. 이거는 뭐 어디 걸 보고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먼저 형상 각도 다 틀렸어. 형상 각도 다 틀렸어. 형상 각도 다 틀렸어. 응? 게다가 얘는 또 방열구 위치도 방열구 몰드도 없어요. 이것도 없어. 여기도 있잖아요. 어. 그리고 또 글레어 실드 높이가 좀 낮아 보여요. 또 결정적으로. 어. 참 그런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이 후방석의 허드 리피터 예전에 미니 베이스도 한번 살짝 틀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래? 요거죠, 요거요.
전방석 허드에 있는 정보를 후방석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초기형 F16의 후방석에는 이게 없어요. 좀 전에 봤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손잡이만 있어. 그다음에 인덱서만 있고 양쪽으로. 그죠? 여기 위에다가 허드 리피터를 장착을 한 거고 이 손잡이가 양쪽으로 또 갑니다. 양쪽으로. 어? 네. 여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에다가 어, 네모나게 생긴 허드 리피터를 장착을 하고 측면에도 여기 손잡이 같은 게 진짜로 여기 손으로 잡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잡이처럼 생겼고 이 허드 리피터가 좀 더 양쪽으로 여기 있죠 요거 요 양쪽에 더 벌어졌어요. 네. 이 허드 리피터 형상도 완전히 틀렸어요. 네. 완전히 틀렸고 여기도 보면 버튼류 있고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게 지금 멀티펑션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슬라이드 금형으로 뽑은 건데도 이래요. 이거는 몰드가 없다고 봐야 돼요. 민자예요, 그냥 민자. 버튼류는 아예 없고, 뭐 화면도 없고, 게다가 또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형상도 틀려 있어요. 이거 나중에 조정석 바스터브에 가조립한 다음에 그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가림막이거든요. 요게 본체고, 딱딱한 본체고, 그러니까 뭐 모니터 화면 가리개 같은 거예요. 음.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약간 좀 부드러운 재질, 네, 뭐 고무로 돼 있던 천으로 돼 있던 그런 거로 돼 있겠죠. 아니면 얇은 플라스틱 그런 거로 돼 있어가지고 요게 가끔 휘어져 있는 경우도 좀 종종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실기 사진을 보시면.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형상도 틀렸는데 측면에 새겨진 이 방열 그릴 이것도 엉망으로 생겨났어요. 이거 이렇게 안 생겼어요. 응? 이렇게 안 생겼어. 수파만 그런 몰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응? 어? 완전히 다르잖아, 형상이. 그냥 대충 새겨놓은 거야, 대충. 혹시 다른 바레이션에서 이렇게 된 몰드가 있나? 찾아봤는데 못 찾겠어요. 예. 그리고 반대편은 또 이렇게 새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르게, 다르게. 응. 포트 쪽하고 스타보드 쪽 그릴 형상이 다르잖아요. 응? 그리고 눈에 너무 잘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눈에 너무 잘 보이는 부분이. 네. 속박을 보죠. 얘도 지금 미공군 버전하고 똑같잖아요. 그릴 형상이. 응?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라요. 음, 하여튼 뭐 이런 디테일도 빠졌고, 그죠? 방열구 빠진 건 둘째 치고 이런 디테일도 빠졌고 전체적인 형상 틀렸어. 음.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앞부분 글레어 실드하고 전방색 글레어 실드하고 뒷부분 글레어 실드의 제온도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이건 하다 만 거야. 제가 봤을 땐. 그러면서 이런데 허드 투명 부품에다 이런 건 투명 부품을 또 넣어줘요. 이것부터 제대로 잡고 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여기서는 오류가 없을 줄 알았어요. 어? 오류가 없을 줄 알았어. 안녕하세요, MK키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서 오류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캐노피 프레임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캐노피 프레임 두께라든지 문제가 없는데, 어디에 오류가 있냐면,
바로 요 앞부분입니다. 네, 좀 카메라에 잘 비칠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쁘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이 음, 요 부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곡률이 딱 이어지잖아요. 이쁘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어색하지 않게 보여서 저도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기수 부분 사진 보다가 잠깐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매끄럽지? 여기 좀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기는 꺾여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있어요. 만리장성 합의처럼 되려면 이렇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이 앞부분 오다가 실기는 한번 이렇게 직선으로 꺾여요. 아, 자, 그래서 다른 각도의 사진을 보면 금방 아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의 사진. 음, 이 사진, 이 사진에서도 보여요. 보이죠? 음? 다르죠? 얘는 되게 이쁘게 이 부분을 곡률로 마감을 했어. 어? 진짜라니까. 이게 직선 아닌가? 애써 지금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려고 해도 오류가 없는 것처럼 보려고 해도 아주 예쁘게 라운드 처리를 해놨어. 응? 라운드 처리를 해놨다고요. 응? 아 진짜 씨. 이거 보기 쉬운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해놨을까? 어? 이거는 뭐 복자형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자형도 그래. 단자형도 이렇다니까. 참. 단자형도 이렇게 돼 있다고. 응? 응? 왜 상상 속의 나래를 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냐고. 어? 아니, 지금 A형 MLU 버전, 얘네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매끄럽게 쭉 오는 게 아니라 꺾인다고. 어? 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어? 수파 사진 봅시다. 어? 이렇게 돼 있잖아. 어? 꺾여 있잖아. 아니, 이 특징을 왜, 어? 꺾여 있잖아. 라운드로 이쁘게 오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꺾여 있잖아, 이거. 그 얘기는 키트에 들어있는 마스킹 실도 요거에 맞춰서 재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오류가 있는 겁니다. 네. 여기 안쪽 바깥쪽이잖아요. 안쪽은 뭐 라운드 처리해도 돼요. 어. 바깥쪽 때문에 라운드 처리되는 게 안 보일 테니. 근데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갤럭시 모델 잘못이 아니에요. 갤럭시 모델은 부품에 맞춰서 이거를 재단 만드는 거라서 말리전 합의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는. 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단자용도. 어.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네. 자, 만리전사 합의, 키네틱, 싱금형, 음, 꺾여 있잖아, 키네틱은. 음? 음? 꺾여 있잖아. 만리전 합의, 키네틱, 음? 그리고 키네틱 단자형, 캐노피, 꺾여 있잖아. 음? 앞부분이 꺾여 있잖아. 확실히 차이가 나죠, 이렇게 보니까. 그죠? 사출 자석 쪽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음. 일단 F16 에이스 사출 자석, 이 에이스 사출 자석 F16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어, 뭐 F22, 뭐 A10, F15 뭐 이렇게 뭐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등등 기타 등등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조금씩 세부 디테일이 다릅니다. 어, 세부 디테일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단 부품 수는 총 7개입니다.
부분 수가 적지는 않아요. 그리고 시트 벨트 몰드를 제언을 했고, 키트 데칼에는 시트 벨트 데칼이 없고요. 그리고 시트 형상은 초기형, 후기형 이렇게 좀 두 종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레이션을 고려한 부품 배치를 했고, 뭐 아쉬운 점이라면 좀 사춘자석 프레임 두께가 좀 두껍다는 거, 그리고 사춘자 뒷면 세부 디테일을 좀 간략하게 재현했다는 그 정도인데, 근데 부품을 살펴보니까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 이게 지금 부품을 보면 이 에이스2 사출 자석이 F16용이 아니라 A10 썬더볼트용으로 제작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프레임부터 붙이고 이렇게 오는데, 프레임을 붙인 다음에 요 앞부분 프레임 부분 W4, W4 부품을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이 W4 부분의 헤드레스트 부분을 보면 캐노피 브레이커가 함께 사출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명서에서는 제거하라고, 잘라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이 사출 자석은 신규 런너로 제작이 되었고, 앞서 신규명으로 발매 1대48 스케일 A10C 썬더볼트 키트의 사출 자석 부품은 별개의 런너에 배치되지 않고 엔진 나셀 부품이 들어있는 런너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F16i 수파에 들어있는 그 사출 자석하고 다른 새로 제작된 부품이라고 보셔야 돼요. 음. 그런데 지금 새로 제작된 F16 사출 자석이어야 되는데, 지금 A10용 데이터가 짬뽕이 되어 있습니다. A10용 데이터가. 이 오류는 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F16이 그 다른 버리션 데이터가 섞여 있는 것도 문제인데, 전혀 다른 기체 정보가 F16에 들어가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꼼수로 이거를 잘라내라는 건데, 아, 이렇게 잘라내고 사용을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잘라내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캐노피 브레이커가 지금 달려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요게 또 헤드레스트 끝부분에 여기 보강판, 음, A10은 벌써 출시했어요. 48 뭐 C형, A형 출시했고 72 A형, C형 다 출시했는데 추가로 발매할 게 뭐가 있어? 없어요. A10은 더 이상 없어. 음. 여기 보시면 캐노피 브레이커 양쪽으로 따 있고, 여기도 보강판이 있는데 이것도 A10의 특징이에요. A10 에이스2 사출석의 특징. 근데 이거는 또 지우라고 안 돼 있어. 그래서 자료집을 보면 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캐노피 브레이커 없죠? 그리고 이렇게 보강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강판은 아니에요. 게 전체 여기 판넬이에요. 판넬을 연결시켜주는 리벳인데, 에이티는 여기에다가 또그 캐노피 브레이커랑 같은 그 패널이 얇은 패널이 또 추가로 들어가거든요. 그거는 또 지우라는 것도 안 돼 있어. 음. 다른 색깔로 돼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고, 거기에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여기 일러스트레이션. 헤드레스트 양쪽에 있는 피톳. 그러니까 에어 센서 피톳. 이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음. 요걸 지금 자르라고 돼 있어요. 자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지금 요 사출 자석 요 프레임 여기에는 에어 피톳 몰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이수 사출 자석을 보면 이 에어 센서 피톳이 이 프레임으로 고정돼서 양쪽으로 귀처럼 이렇게 팔랑팔랑 거리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거는 접혀지는 게 아니에요. 아예 이렇게 좀 벌어져 있는 경우고, 지금 밑에 있는 거 이렇게 접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얘는 사출 자석이 사출할 때 이게 쫙 펼쳐져요.
지금 말리송 합의 설명서의 의도는 요거처럼 만들고 싶은 건데, 문제는 요 부품 W8하고 W7 헤드레스트 부분에 이 센서 몰드가 없어요. 피턴 몰드가 없는데 이렇게 된 거를 그냥 잘라서 버리려고 돼 있잖아. 이것도 오류예요. 음. 그래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에서 발매한 그 MCC 미니 스케일 컬렉션 거 그 에이스 사출자석 부품을 보면 여기 피톳이 두 종류가 들어있어요. 이게 펼친 상태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접은 상태 부품. 알아서 선택하라고. 그런데 지금 말레이시아 합의는 어정쩡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일러스트레이션에 당연하게 여기 피톳이 없는 상태로 그려져 있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을 했길래 이렇게 설명서를 만들고 3D 모델링을 하고 금형을 만들었는지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어, 음. 그래서 간단하게 이 오류들을 날려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근에 발매한 그 3D 프린팅 별매폰을 쓰면 오류 3개가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별매폰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키트를 사가지고 그 별매폰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F16용으로 만들어진 사출 자석인데 ATN 데이터가 짬뽕이 돼 있고 거기에 또 오류가 3개가 있다. 3D 프린팅 피규어 그거 좀 들어있는데 디테일은 좋습니다. 디테일은 좋은데 지난번 번개 라이브에서 살펴봤듯이 다리 길이가 좀 길어요. 아무리 봐도. 음, 뭐 복장이라든지 장비 디테일은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뒤쪽은 이렇게 좀 뻥 뚫려 있어서 뭐 조립하면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다리 길이가 아무래도 좀 길어 보인다는 게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타미야하고 키네틱 신금형 F16에다 다 끼워봤어요. 지금 여기 지금 키네틱, 여기 타미야 사출 자석이잖아요. 그래서 조종석 바스터브에 이렇게 올려놓고 넣어봤는데 다 다리가 길어요. 안 맞아요. 그래서 사출 자석에 엉덩이가 안 닿아요. 안 닿아가지고 타이트해. 진짜 전방 계기판하고 전방 계기판하고 사출 자석을 미리 세팅한 상태에서 조종사 인형은 못 깁니다. 확실하게. 먼저 사출 자석하고 조종사를 세팅해 놓고 그 다음에 전방 계기판을 세팅을 해야 타이트하게 딱 됩니다. 음, 그 군화 크기 때문에 그 좁은 공간에 넣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세팅이 되고 밑에 보시면 접착가이드 확실하게 사출 자석 세팅된 거 볼 수 있고요. 에어인테이크 부품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음, 뭐 부품 분할을 보면 그냥 뭐 다른 메이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품 분할입니다. 네, 특별한 부품 분할은 없어요. 슬라이드 구명 사용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에어 인테이크 덕트 이렇게 좀 대응을 했고, 그리고 지금 이 키트에 들어있는 그 에어 인테이크 바깥쪽 요 부품은 다른 형식에는 좀 사용하기 힘든 부품이에요. 특히 이제 요 부분. 음, 그리고 요런데, 예, 이 측면부 요런데. 그러니까 F16i 수파에 필요한 장비 접착 가이드가 부품 표면에 좀 새겨져 있고요. 밑에도 그렇고. 네. 여기 좀 접착 가이드거든요. 접착 가이드. 네. 그래서 수파 이외에 그 싱가포르 공군의 그 F16D 블럭 52 플러스 네. 거기까지는 사용을 하고 2023년부터 운영을 했더라고요. 다른 바리에이션은 좀 사용하기 힘든 부품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래서 F16의 다른 바리에이션 키트에는 네, 다른 신규 부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에어인티그 형상 딱 두 개밖에 없어요. F16은. 그런데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일단 음,
맨 처음에는 맨 처음에는 예, 요걸 맨 처음에는 요게 좀 어색했어요. 여기 밑에 부분 좀 제대로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매끄럽게 곡률로 이렇게 쑥 내려온 게 아니라 밑에 부분이 약간 두 군데가 꺾여 있습니다. 꺾여 있어요. 그래서 좀 이질감이 좀 느껴졌던 게 이 부분에서 좀 느껴졌어요. 자연스럽게 내려온 게 아니어서. 그런데 다행히도 이 부분은 사포질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아닌데, 아, 더 큰 문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발견이 됐죠. 바로 이제 에어 인테이크의 양쪽 여기. 예. 물론 이렇게 봐도 되게 이뻐 보이는 단면이긴 한데, 실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게 문제죠. 네. 이게 참, 이 양쪽 라인이 요렇게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는 곡률, 이 파이가 반지름이 완전히 달라요. 너무 좁게 돼 있어요, 반지름이. 프레너 휘트니 엔진을 사용할 때 에어 인테이크는 이게 넓게 나옵니다. 넓게. 더 올라가야 되나? 네. 어때요? 이 양쪽, 네. 꺾여져 내려오는 이 라인 자체가 완전히 틀리잖아요. 두툼하게 그냥 곡률 반지름 넓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응? 이걸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틀렸지? 하고 보니까 아, 제가 두 종류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종류. 응? 두 종류. 군산에 배치된 울프백, 오산도 마찬가지고 블록 40입니다. 걔들은 프레네 휘트니 엔진이 아니라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사용하고 있어서 바로 빅마우스, MCID 에어 인테이크, 꼭 조커 같은 이 입이 양쪽으로 짝 찢어진 네, 프레네 휘트니하고 완전히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죠. 그거랑 비교해 보시면 요쪽 양쪽 끝부분 내려오는 게 똑같아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이 부품이 두 종류의 그 에어 인테이크 특징이 짬뽕이 된 거예요. 이 양쪽은 제너럴 일렉트릭 특징이고 요 밑에는 프레네 휘트니 이거 폭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짬뽕이 될 수 있지? 내가 지금 저 독일군 전차 아니면 뭐 러시아 소련 전차라든지 공장마다 뭐 형상이 틀린 거라든지 아니면 BF109의 형식들 보면 여러 가지 형식별로 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쭉쭉쭉 나오는데 F-16은 에어 인테이크가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 이거를 어떻게 틀릴 수가 있니? 이건 사포질로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앞서 그 사출 자석 오류하고 더해서 이게 얘네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응?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는지. 지금 폴란드 공군은 또 프레르 휘트니 엔진입니다. 네. 특징 제대로 보여주고 있죠. 똑같나요? 아니요, 틀려요. 그냥 이 폭하고 요 높이만 맞는 것뿐이에요. 이 라인 공유는 맞는데 양쪽이 이 밑에 내려오는 이 라인은 완전히 틀렸어요. 이게 무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온 거야. 너무나도 쉬운 부분인데, 응? 이걸 어떻게 틀릴 수가 있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그 미니 베이스 잡으려고 급조한 티가 그냥, 엄청나게 나는데,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어?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요. 예. 너무 뻔한 곳을 틀려서, 그리고 또 뒤에 가면 또 있습니다. 또 기가 막힌 부분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키트를 사지 마시라고 말씀드렸고 선주문 하셨으면 취소하실 거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고 뒤에 또 있습니다. 네, 어이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이 사진에서도 보입니다. 그 어이없는 부분이 이 사진에서도 보이고, 요 사진에서도 보여요. 그래서 눈썰미, 저만 좋은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다 눈썰미 좋은 또 매니아 분들이시니까 잘 한번 네, 연상을 해보십시오. 어디가 틀렸을까라고 한번, 어? 와, 음? 진짜 이 개별적으로 놓고 봐도 틀린 형상이 이제 제가 대본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둘 다 동일한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데, 진짜 이거는 진짜 뭐 방송용으로 제작을 한, 또 대본을 쓴 거고, 개별적으로 봐도 좀 전에 봤던 그 에어인테이크 형상은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니 휘트니 엔진인지 G 엔진인지 그거는 모를 수는 있어도 이게 똑같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다른 형상이어서. 응? 이게 G 엔진 건가? 이게 프레니 휘트니 엔진 건가? 헷갈릴 수는 있어. 그러나 이걸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응? 진짜 사진 쉽게 검색할 수 있거든요. 응? 근데 에어인테이크 영상은 좀 전에 말씀 딸랑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어. 어? 아니 이걸 어떻게 섞어서 만들 수 있는 거야? 그 능력도 희한해. 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그 또 대단한 건 뭐냐면 그걸 검수조차 못하고 이걸 금형을 만들어서 발매를 했다는 거야. 중국이 지금 10억이 넘는 인구고 모형 인구 우리나라만보다 더 많을 텐데 거기도 진짜 실력 있는 모델들도 많을 텐데 야, 어떻게 그 사람들한테 필터링도 못하고 이걸 그대로 발매를 할 수가 있지? 기가 막힌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응? 제품 검수 단계에 있는 애들은 다 모가지예요. 그리고 또 틀린 데 또 있어. 자, 이 부품. F16 보시면 여기 이 부분이 어, 막대가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하나 있잖아요. 히티드 스트럿인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몰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 경계 부분이 이 부분이 선명하지가 않아. 이게 둘이 뭉실해요. 어, 둘이 뭉실해. 이 포인트도 못 잡았어. 이렇게 조립을 할 수 있고요. 또 짜잘하게 배관류 부품 이런 것도 몇 개 더 있습니다. 네, 아주 이렇게 조립을 하고요. 네, 조립하면 잘 안 보이는 부분이긴 한데 이것도 이렇게 좀 좋죠. 세부 디테일. 네, 이것도 뭐 알아서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네, 해놓고 나서 여기다가 안쪽에다가 세팅을 할게요. 저는 이제 목공용 풀이라서 듬뿍듬뿍 바르는 겁니다. 네, 늘 말씀드립니다만. 네. 모형용 접착제를 이렇게 듬뿍듬뿍 바르시면 안 돼요. 녹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깥쪽에서 보면 네.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밑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음,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렇게 해놨고요. 던져서 들어가는 정도의 그건 아닌데 타미야 뭐 F-35 키트처럼 네, 쉽게 조립이 이렇게 좀 됩니다. 이렇게 다른 키트하고 달리 요 패널을 분할 안 했거든요. 이게 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긴 한데 요 부품 하기 전에 이 부분은 미리 흰색으로 도색해 주시는 게 좋을 거야. 네. 이것까지 다 한 다음에 여기서 흰색을 칠하면 에어브러쉬 칠하더라도 제대로 흰색이 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조립하기 전에 이 상태로 칠하고 이 상태로 칠한 다음에 이렇게 끼워 넣는 방법. 그 다음에 조립한 다음에 바깥 부분 마스킹하고. 음. 그건 뭐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여기서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저도 프리뷰 영상 찍을 때 알았어요. 그 메인 엔딩 수납창 부품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다른 부품 없습니다. 이 부품 보시면서 좀 이상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좀 전에 제가 메인 타이어는 광폭 타이어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이상한 부분 안 느껴지세요? 문제 없어요? 다들 주무시나? 손, 어? 뭐 이질감이 안 느껴지세요? 나만 느껴지나 이거? 이질감? 응? 어? 메탈메탈님 보고 계시고 지금 23분이 보고 계신데 전혀 문제 없어요? 네, 김기성님 계시고 두 분 안 주무셨고 광폭 타이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네, 이 메인 엔딩 수납장 앞부분이 좀 볼록하게 튀어나와야 돼요. 네, 아니 차원님, 네. 굴곡이 다른 게 아니라요. 굴곡이 없어요. 그냥 매끈해요. 그냥 일직선이에요. 일직선. 어? 그러니까 F16도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을 이제 나오잖아요. 전자장비도 업그레이드되고 또 무게도 증가가 되잖아요. 무게가 증가되니까 이 자중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기 위해서 뭐 메인 엔딩의 스트로트 좀 두꺼운 걸 쓰고 뭐 오일 댐퍼도 뭐 강력한 걸 쓰겠죠. 그죠? 그리고 타이어도 넓은 걸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복 타이어를 쓰는 이유가 자중이 늘어나서 그 무게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폭이 넓어지니까 여기 예전에 쓰던 메인 엔딩 수납창으로 하면은 안 다치는 거지. 그래서 얘를 조금 볼록하게 키웁니다. 수파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응? 수파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그냥 광폭 타이어 안 쓰는 뭐 AB형 그거를 넣어줬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어? 이게 볼록하게 튀어나왔어, 이거? 어? 아, 미치고 팔짝 진짜. 수파는 광폭 타이어 썼어요? 네. 썼다고요. 썼다고요. 이거 좀 안 보이세요? 이 굴곡이? 이 굴곡이 나만 보이나? 어? 만리장성 합의 관계자분들, 이 굴곡이 나만 보이는 거야? 어? 일직선으로 안 가잖아. 볼록하게 튀어나왔잖아, 이 부분. 어? 이거 어쩔 거야? 이거 슈퍼만의 특징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이런 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얘들아, 이거 봐요. 이게 가다가 직선으로 안 가요. 볼록하게 올라가잖아. 이 전체적인 이 라인이. 예? 광폭 타이어 쓰고 있고 메인 엔진 이게 그 타이어. 어? 아니 이거는 슈퍼만의 특징이 아니라니까요. 슈퍼만의 특징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걸 어떻게 틀릴 수 있냐는 거지. 근데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렸죠. 슈퍼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F16D 블럭 52 베이스로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여기서도 봐도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게 보이잖아요. 야, 너무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니야? 이걸 돈 받고 팔 생각을 했어? 어? 틀려도 정도껏 틀려야지. 어? 지금 그 스파 유니크한 그 특징도 가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어? 야, 이거는 너무한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잘 안 보이는데, 이 각도가. 응? 이 각도 잘 안 보이는 각도고. 어? 아니, 어떻게 이거를 플랫한 걸 넣어줄 수가 있냐고. 얘도 얘. 에어탱크가 없으니까 그나마 이게 좀 볼록한 게 좀 보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개판으로 만드는 거야, 지금. 응? 에어인테이크는 그냥 시작이었어. 에어인테이크 형상은 시작이었어, 시작. 어? 말리는 합의?
타미야, 키네틱. 말리던 하백이 조금 더 두꺼워 보이긴 합니다만, 그죠? 어. 자, 여기서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네, 좀 전에 그 제가 정면 사진 보여드리면서 여기서 뭔가 또 하나 있다고 몇 개 좀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 노즈 랜딩 기어 스트럿하고 노즈 휠입니다. 얘도 지금 광폭 타이어예요. 소파도. 그리고 요 두께 되게 두꺼워 보이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틀렸어요. 말레이시아 합의는. 이게 좀 더 각이 더 넓게 나와야 되고 노즈 랜딩 기어 스트럿. 그리고 이 광폭 타이어가 안 들어있어요. 일반 타이어예요. 일반 타이어. 메인 휠은 광폭입니다. 노즈 휠은 광폭이 아니에요. 그리고 요 스트럿도 좀 두꺼운 편입니다. 지금 말리던 화면 요거를 재현한 거예요. 요거를. 이거를 재현한 게 아니에요. 응? 아니 랜딩 기어 스트럿은 두 종류를 이렇게 노즈 랜딩 기어 스트럿은 두 종류를 넣어주면서 노즈 휠이 지금 일반 휠이 들어가는지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는지 그거를 캐치를 못했다는 거잖아. 응? 자, 요겁니다. 비교해 보시면 굵기는 동일한데 이게 조금 더 바깥쪽으로 좀 나와야 되고 타이어 폭도 더 넓어져야 돼. 응. 요거 특징을 또 잡아내지 못했더라고. 응. 아마 이거 뭐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냥 그 메인 휠만 광폭 타이어 쓰는구나 할 텐데 아니요. 그 특히 이제 동체 스파인하고 컨포멀 탱크를 장착하는 버전은 노즈 휠의 타이어도 광폭 타이어로 바뀌었어요. 저를 갈게요. 바로 들어갑니다. 네. 뭐 걸리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네, 조심할 부분이 요 동체 후분 이쪽 측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조금 뜨더라고요. 1차 저 가조립을 했을 때. 그래서 접합선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가급적 좀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네, 동체 후부 쪽 이 부분 뜨지 않도록 네, 계속 뜨려고 그러죠. 네, 이 부분 잡아 주셔야 됩니다. 동체 쪽. 기술의 이동, 기술 상부 패널, 기술 측면 패널, 그 다음에 동체 상부 패널, 네, 여기도 분할을 했고, 그다음에 스파인, 컨포멀 퓨el 탱크, 그 다음에 플랫퍼런 수직미 분할 이렇게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3D 프린팅 샘플을 봤었을 때 좀 이상한 부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혹시라도 부품 치수가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까 하고 혹시 몰라서 타미야하고 키네틱 부품하고 크기를 비교를 했습니다. 동치 상하부, 수직미, 수평미 부품, 타미야 거하고 키네틱 신금형 F16 키트 부품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사실 이렇게 다른 키트하고 부품 크기 비교 잘 안 하거든요. 잘 안 하는 편인데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3D 샘플에서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F16 키트하고 부품 크기 비교를 해봤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네, 거의 같습니다. 진짜요? 네, 틀린 뭐 거짓말 아니고 일단 뭐 수평미 같은 거 이런 거 여기 지금 음, 여기 좀 마레이시아 합의 거거든요. 여기 좀 타미야 거 이렇게 해보면 네, 거의 같아요. 네, 같아요. 네, 지금 여기 연결되는 부분도 같고 네, 네.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높은 편이에요. 음, 높은 편이에요.
요 안테나 높이가 낮은 편이 아니에요. 네. 좀 낮아졌어요. 이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기 그 안테나 몰드 높이에 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게다가 지금 보시면 안테나만 있는 게 아니라 안테나 밑에 요 받쳐 있는 패널이 있죠. 요것도 좀 넓은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만리장 사비는 되게 좁아요. 요것도 좀 이상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밑에 있는 패널 이 면적이 되게 좁아요. 바로 또 옆에 측면 패널 요거 이것도 유니크한 형상 중에 하나죠. 이게 또 잘못돼 있어요. 형상이 어디가 특히 지금 하단 여기 보시면 이 F16의 스트레이크 있죠. 스트레이크에 거의 지금 맞닿으려고 해요. 근데 지금 실기는 어때요? 스트레이크보다 스트레이크가 여기 있잖아요. 좀 간격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리장성 합의 F16은 이 기수 측면 페어링 크기가 위아래도 좀 큰 거예요. 큰 거.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 잡아냈다고 보기도 좀 힘들고. 어. 이거는 3D 프린팅 샘플에서부터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측면에서 봤는데, 응? 좀 멀리서 찍은 거잖아요. 멀리서 찍은 것도 이 하단하고 이 스트레이크하고 좀 꽤 간격이 있는데, 지금 아이고, 만리장성 합의는 거의 같잖아. 응? 거의 같다고. 드디어 이제 M61A1 기관포 패널. 바로 이제 동체 포트 쪽에 있는 기관포가 있는데, 그죠? 기관포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거. 이 패널을 분할하지 않은 패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분할하지 않고 동체 상부 부품하고 함께 사출을 했는데, 사출했으면 이 패널 라인 형상이라든지 이 포구 형상이라든지 이걸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다 틀렸습니다. 음. 그냥 안쪽에 기관포 포신 부품 들어간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점이라고. 어, 약간 측면이긴 한데, 요, 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안쪽까지 들어가거든요. 얘는 좀 중간에 보여요.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어,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패널 있죠. 지금 실기도 여기를 떼어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요렇게 된 라인 있잖아요. 이 라인을 제대로 지원을 못 했어요. 그냥 이쁘장하게 그냥 라운드를 쳐놨어. 음. 앞에서 본 각도잖아요. 여기 안쪽에 비어 있는 게 보이나요? 아니요, 여기 안 비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리장 합의는 바로 정측면에서도 보더라도 이 부분이 좀 비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 라인 자체도 틀렸고, 그다음에 바깥쪽 패널 라인도 틀렸어. 그뭐 구멍 뭐 안 뚫려 있는 건 도대체 이거는 뭐 내가 추가적으로 뭐 핀바이스로 뭐 구멍을 뚫어두든지 철필로 찍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메이커에서 제대로 형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 이거 평평해요. 투명 부품 있고 이렇게 패널로 돼 있고 어, 마리선 합의처럼 이게 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고 이게 뭐 몰드가 뭐 형상 뭐 입체적으로 생길 필요가 없어요. 전혀 다른 형상으로 새겨져 있는.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게다가 이 부품이 지금 수파만의 부품이 아니고 공용으로 쓰는 부품인데 이 오류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이. 음. 자, 그리고 스피드 브레이크. 분할하지 않은 거. 이게 80년대, 90년대 나온 키트라면 이해를 하는데
기존에 결정판이 있고 뭐 키네팅에서 두 번이나 걸쳐서 신규명으로 해가지고 F16 바리에이션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조만간 또 강력한 경쟁자가 나올 예정인데 얘를 분할을 안 했어요. 옵션 부품이 없어요. 아예 닫힌 상태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맞지도 않아요. 접합선 수정을 해야 돼요, 여기 또. 이렇게 좀 틈이 나잖아요. 타미야가 이렇게 설계를 했으면 아마 여기 거의 뭐 무수지 접착제로 잘만 조립을 하더라도 나중에 접착제가 완전히 굳은 다음에 사포질만 조금만 하면은 퍼티 쓸 필요 없이 깔끔하게 아, 접어서 수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만리정 사비는 네, 퍼티를 꼭 써야 됩니다. 네, 이런 거 이것도 조금 안일한 부품 설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닫힌 상태, 열린 상태 부품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산전환 높이 헤드레스트 위치 한번 다시 한번 측면에서 본 거 한번 쭉 볼게요. 어, 지금 존속 바스토브에 사출 자석하고 3D 프린팅 피규어를 정 위치에 예, 제대로 접착을 한 다음에 아, 동체 상부 부품에 존속 바스토브를 아주 타이트하게 딱 붙여놓은 상태고요. 네. 어, 그 상태에서 딱 봤을 때 이 높이가 어떤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음, 요 사진부터 네, 썼다 지웠다 썼다 지웠다를 몇 번을 했었는데 이게 좀 멀리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판단하기로는 최종본에서는 이 전후방석 사주자석 높이 네, 처음에는 전방석하고 후방석의 사주자 높이가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했다가 마지막으로 적은 거는 좀 두리뭉실하게 적었어요. 전 후방석 사주사기 높이가 약간 낮아 보이기도 하고 약간 높아 보이기도 한다. 근데 지금 이 각도에서 보면 지금 제대로 된 조립 세팅이잖아요. 음, 이거로 보면은 전방석은 조금 높은 것 같고, 그죠? 조종사도 지금 좀 머리가 너무 위로 올라갔죠? 그죠? 그 다음에 후방석 사출자석 높이를 보면 이건 또 약간 낮아요. 응? 뭐 이렇게 기울어도 응. 이렇게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 그 사진 한번 볼게요. 이거를 좀 잘 해서 보면 후방석의 사출자석 높이는 또 낮아 보이지는 않죠. 그죠? 그런데 전방석의 사출자석은 낮아 보이죠. 높죠. 지금 실기보다는 그죠? 그리고 전방석의 그 조종사 얼굴 위치를 보면 확실히 지금 3D 프린팅 피규어 자세가 높아요. 응, 그죠? 응. 그리고 참고로 후방석의 글레어 실드 높이도 약간 낮습니다. 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저 뭐야 말리ison 합의의 글레어 실드 이 꺾인 게 완전히 좀 이 전체적인 높이가 낮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3D 프린팅 피규어 크기가 다리만 긴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다리는 확실히 긴데 앉은 자세가 진짜 앉은 키가 진짜 큰 조종사를 기준으로 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죠? 그리고 머리 크기도 조금 약간 좀 작아 헬멧 크기도 작아 보이고 음. 그래서 좀 어떤 사진을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 보여서 되게 고민을 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사출 좌석이 위치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듯이 전방석이 사출 레일 위치하고 요 크기 보이시죠? 후방석 사출 레일
근데 지금 말리슨 합의는 요거잖아요, 요거. 조금밖에 안 보여요. 각도는 맞는 것 같거든요. 기울어진 각도는 맞는 것 같은데 이 위치가 조금 더 말리슨 합의가 조금 더 한 1mm 정도, 한 1.5mm 정도 앞으로 나와야 되지 않나. 후방석도 지금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띠에 가려져 가지고 잘 안 보이잖아요. 좀 앞으로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음. 그래서 사출잡이 높이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맞다, 뭐 틀리다, 낮은 것 같다, 높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위치는 확실하게 마리정사비가 조금 뒤로 가 있는 것 같아요. 뒤로. 음. 좀 이따가 미니 베이스 거 구입하십시오. 그게 더 훨씬 좋을 겁니다. 마리정사비 거는 네, 조금 좀 피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네. 음. 그쵸. 그러니까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글레어 쉴드 형상도 틀렸고 허드 리피터 형상도 틀렸고 막 다 틀렸어요. 높이도 좀 이상하고 그러니까 막 이게 기준을 어디로 잡아야 되지? 야 이게 내려갔나 올라갔나 이게 뭐지? 내가 또 조립을 잘못했나? 다시 뜯었다가 가조립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리뷰할 때는 확실하게 그 부품 설계대로 꼼꼼하게 사출 자서 세팅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이는 건데 지난번 제가 방송하기 전에 첫 번째 조립했듯이 사주 자석 먼저 세팅한 다음에 존 저 3D 프린트 조종사 피규어 넣으려고 하니까 뭐안 들어가가지고 막 구겨 넣었다가 막 조종사 바스터 위로 팍 꺼지고 아씨 뭐야 그런 상황에서 봤다가 또 다시 보내서 다시 한번 보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네. 이 기수 조성석 쪽에서 오류가 몇 개 나온 겁니까, 이거? 어? 응? 오류가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있냐? 어? 무장은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네. 뭐 부족하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고, 일단은 무장은 풍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리장성 합의가 이전에 발매했던 에어로 키트에 포함됐던 슬라이드 금형을 사용해서 통짜 사출한 무장 이게 좀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 부품을 직접 확인해 보니까 서로 다른 금형이 부품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제 F15 키트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 이제 9X라든지 뭐 스페레오, 암남 요런 게 통짜 슬라이드 금형을 사용해 가지고 부품 한 개로 나오거나 9X 같은 경우는 또 부품 하나 또 따로 떼어내 가지고 뭐 배선용과 이렇게 좀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우리가 그리고 F15I 저 I 같은 경우도 그 파이슨 4 미사일 요것도 슬라이드 금형 써가지고 통째로 사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 키트에 들어있는 거는 슬라이드 금형을 쓰긴 썼는데 뒤쪽 노즐 쪽만 썼지 다른 부분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그거를 좀 예전에 쓰던 미사일을 넣어주면 좋은데 왜 새롭게 제작했냐 해가지고 파이슨 4 미사일은 없고 제가 9X하고 저 암남 음, 에임 120C 부품 비교해 봤는데 지금 수파에 들어있는 모장 세부들이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뭐 아주 안 좋은 편은 아니고요. 뭐 확실하게 다운그레이드 되었다고 말하기는 좀 차이가 매우 적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있던 거 넣어줘도 상관없는데 뭐 부피가 좀 커져서 그걸 넣기가 좀 그랬나? 아니면 그거 생산하는 단가가 좀 비싸서 그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은 뭐 런너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새로 제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부품 들어간 거 보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9X 사이드와인더 두 발, 암남 C형 두 발, 파이스포 두 발, 딜라일라 뭐그 순항 미사일 두 발, 이건 투명 부품까지 포함된 거고, 근데 스파이스 2000 가이디드 밤 이거 두 발인데 투명 부품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GM 142 요것도 두 발인데 투명 부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랜턴 내비게이션 파트 한 세트, 라이트닝 포드 한 세트,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포드까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구형 미사일 런처 4세트, 그 다음에 LAU-129 미사일 런처 4세트. 네, 꽤 많이 넣어주죠. 그 다음에 300갤런 연료 탱크 하나, 맨 처음에는 600갤런 연료 탱크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600갤런이 아니고 370갤런 연료 탱크 2세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디코이 시스템 요것도 2세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요거는 안 들어 있습니다. F-16용 TER 트리플 이젝터 렉 부품은 아예 없습니다. 요것도 좀 아쉬워요. 뭐 폭장을 그런 폭장, TER을 장착한 폭장을 좀 안 해서 그런지 수파가 아예 뺐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F-16 바리에이션 할 때는 그 부분이 들어가겠죠. TER F-16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 암남에서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번개 라이브 때 살짝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부품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고, 또 한글에서 그대로 바라봤네. 이게 참 웃긴데, 참. 부품에서는 문제가 없고, 데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키트에 들어있는,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요 암남은 A, B형이 아닌 C형입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한참 뇌정지가 왔었는데, 이 윙하고 핀 형상은 C형부터 이렇게 바뀌었어요. C형부터. AB형은 이 부분이 뾰족하게 돼 있고, 네, 이 부분도 형상이 달라요. 눈에 띄게 다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거는 AM 120 C형 암람입니다. 자, 분명히 C형인데, 키트 데칼에 들어있는 이 암람의 데이터 데칼에는 분명히 AM 120B라고 인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 거짓말, 진짜라니까. 응? 여기죠? 120? 주민, 주민. 네. 데이터 데칼입니다. 자, 30번 데칼, 120B라고 돼 있어요. 초점이 안 맞는데, 또? 어이, 네. 120B라고 돼 있어요. 아, 응? 이거 뭐 실기 사진 보시면 암남이 수파가 암남 B형도 사용하긴 했는데 지금 키트 부품은 C형이에요. 그럼 C형을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부품을 AB형을 넣어주든가. 이거 따로 넣으면 어떻게 해, 이걸? 이런 오류가 있는 건 모르셨을 거예요, 아마. 음.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정비 취소 모형이 아니라 그냥 완구가 되는 거지. 응? 이거 따로 노는 국밥이네, 따로 노는 국밥. 응? 이게 어떻게 틀릴 수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형식명을 안 넣은 건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응? 네, 그렇습니다. 네. 에이, 이제는 데칼도 검수를 해야 돼. 응? 그동안 믿고 맡겼더니, 이 자식들이 그냥, 어? 데칼도 틀려. 나 참. 응? 자, 조립성은, 음, 전체적인 조립성은 좋습니다. 음. 일단, 요 F-16이, F-14 같이 복잡하게 생긴 기체가 아니라서 조립성을 좀 챙기기 쉬운 기체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접착 가이드 유격에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니고 조금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큰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은 없지만 접화선 수정은 필요하다. 네, 필요하다. 네. 그리고 동체 상부의 그 컨퍼멀 탱크 접착 가이드 정확하게 뚫어야지만 추가 작업이 없어진다. 그리고 동체 후부 쪽 음, 여기죠? 네, 요 라인. 네, 접어서 수정 포인트 있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프로포션. 맨 처음에 not bad라고 말씀드렸죠. not bad. 기술적 프로포션은 좋습니다. 네. 맨 처음에 3D 프린팅 샘플 사진 봤을 때부터 기술 프로포션은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다른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어, 그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프로포션 문제가 아니었고, 네. 세부 디테일 문제가 있었고, 자,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던 뭐 에어 인테이크, 뭐 기수의 페어링, 조종석 등등의 프로포션과 일부 부분의 세부 디테일이 많이 틀려 있습니다. 음. 이게 지금 이 오류들이 이제 이 오류가 발생한 부분에 자료를 찾기 힘든 부분이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저도 뭐 모든 기체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어서 어떤 키트 리뷰할 때는 자료가 없어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 못할 경우도 자주 있거든요. 근데 이번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F16i 그 수파의 그 유니크한 세부 디테일이 틀렸고, 게다가 F16의 기본 디테일조차도 틀려 있어서 헛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F16i 그 수파에만 사용하는 부품을 제거하면 오류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이 그레이트 월합이 F16i 수파 키트가 신경 써서 만든 제품인 건지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진짜 관계자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야, 이거 니네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거야? 어?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어.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 이거 신경 써서 만들었어요.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닭살이 돋습니다. 닭살이.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직 발매하지 않은 미니 베이스 F16 키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급조한 키트인 것 같고,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에게는 절대로 추천할 수 없는 키트입니다. Highly not recommended. 씨.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날 2026년 12월 31일 날 연말 스페셜 라이브 방송을 할 텐데 또 하겠죠? 이 키트는 분명히 제가 2026년에 구입한 키트 중에서 워스트 3에 들어가는 키트가 될 겁니다. 단연코, 단연코, 단연코. 아, 음. 참. 어떻게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 수가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총평. 네, 빨리 끝냅시다. 네. 1대 48 스케일 수호 27 계열 키트 이후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만리장성 합의의 1대 48 스케일 F16i 수파 키트를 구입했습니다. 부품만 봤을 때는 F16 결정판으로 보였지만 부품을 다듬고 가조립해보니까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키트는 F16을 싫어하는 사람이 억지로 만든 것 같아요. F16의 기본적인 세부 디테일도 챙기지 못한 키트이고 F16i 수파의 유니크한 특징도 제대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나올 F16 바리에이션 키트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음, 저는 이 키트 절대로 추천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I purchased a Great Wall Hobbies 148 scale F16i Super Kit, which has been on the decline since 148 scale SU27 series. Just looking at the parts, it seems like the definitive F16 kit, but after trimming and assembling the parts, the results were completely different. This kit feels like it was forcibly made by someone who disliked the F16. This kit also received a red flag for the upcoming F16 variation kit. I absolutely do not recommend this kit. Thank you. 걸사인 쿠거였습니다.